네. 아 이거 이제 그때 좀 보니까 몇 문제 모르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 발전에. 그래서 그냥 참고 영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아 그리고 저 뒤에 발전 문제도 다 풀어주긴 할게요. 그러고 나서 조금 개념 설명이 조금 빠진 부분이 좀 있어서 그 평행선 사이에서 그 부분도 제가 한 161페이지까지 좀 풀어주면서 필요한 내용들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좀 시청해 주시면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평행한 선의 현혹이 되죠. 굉장히 많이. 사실은 이제 뭐 DB의 길이를 구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뭐 쉬운 거부터 먼저 하자라고 하면은 삼각형 CEF 하고요. 얘와 아니 이건 너무 잘 보이죠. 삼각형 CDB. 네. 뭐 닮은 비도 12대 18 그러니까 2대 3도 잘 보여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뭐 여기가 6cm다라고 할 때 자 요거 여기까지가 2고 실제로는 여기까지가 닮은 비가 3이 돼서 2일 때 6인데 3일 때는 얼마겠냐라고 하면 그냥 바로 9라고 할 수도 있다. 꼭 그냥 2대 3은 6대 BD 꼭 이렇게 해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좀 가볍게 암산해도 괜찮습니다. 뭐 닮은 기호 같은 거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건 요런데 이제 하나 잘 구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은 지나가고 나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 닮음이 있죠. 닮음 중에 선생님 생각도 제일 어려운 게 SAS 닮음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디를 보냐? 이 각시를 한번 볼게요. 네. 요 각시가 끼어 있는 변 중에서 작은 삼각형부터 먼저 하면 이 각시를 끼고 있는 짧은 변과 긴 변의 비를 볼게요. 삼각형 ECF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이제 9cm하고 12cm니까 3대 4죠. 아, 그런 게 하나 있구나. 근데 이 각시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 또 하나 있어요. FCA. FCA를 보면 12cm, 16cm. 이것도 3대 4죠. 그죠? 그러니까 각시를 끼고 있는 짧은 변과 긴 변의 비가 3대 4가 돼서 그래서 닮음이 되는 SAS 닮음이 있다는 거죠. 써드리면 삼각형 누구 하고요? ECF. 네, 요거 하고 삼각형 누구? FCA. 근데 모르겠어요. 저 도형 이거를 제가 숙제를 내주잖아요. 제 얘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제 뭐 풀이 과정이 없이 답만 적혀 있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뭐 방정식 같은 거야. 뭐 딴 데다가 푼다 이렇게 하지만 뭐 이런 문제들은 사실 딴 데다 풀 수가 없잖아요. 예. 딴 데다 풀 수가 없어요. 그냥 그림에다 풀고 이게 맞으니까. 제 생각은 좀 제가 볼 수 있게끔 풀이 과정을 좀 거기다 꼭 좀 적어서 왜냐면 저희 책이 그 정도 널찍널찍하게 있는 이유 자체가 풀이 과정을 거기다 꼭 적으라는 거거든요. 풀이 과정을 적는 걸 봐야지 제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이 과정이 없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꼭 적어서 그렇게 해서 풀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이 과정이라는 건 딴 데다 적겠죠. 딴 데다 적지 말고 거기다 적어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집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알아요. 네. 자, 자 우선 요거 이제 모래시계의 닮음이죠. 얘하고 몇 대 몇이냐? 여기가 A 대 B다. 이거 꼭 쓰라고 했었죠, 그죠? 또 여기도 A 대 B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뭐까지 쓰라고 했냐? A 대 B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실제로 누굴 구하고 싶냐? 요 거리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만 본다? 항상 여기 포인트로 보는 게 좋아요, 저는. 네, 여러분도 거기 포인트를 봐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A라는 B일 때 X인데 A 플러스 B입니다. A 플러스 B라는 B일 때 실제 길이가 B가 되더라. 그럼 이제 X는 뭐가 되겠냐? B 곱하기
A 플러스 B분의 A. 다시 말하면 뭐 이렇게 써서 AB가 되긴 할 텐데 제가 방금 그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요. 자, 오늘도 수업할 때 한번 했지만 여기 B점을 포인트라고 할 때 A만큼 떨어진 비율이 X야. 근데 A 플러스 B만큼 떨어진 거리가 B래. 다시 말하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뭐 3이고 5라고 생각하면 8개만큼 떨어진 거리가 B다. 3개만큼 떨어진 거리가 얼마겠냐? 그러면은 B 곱하기 3 더하기 5를 한 다음에 8개만큼 떨어진 거니까 그죠? 그 중에서 몇 번째만큼의 거리? 세 번째만큼의 거리다. 이렇게 구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근데 실제 비율이 아니더라도 A 플러스 B만큼 떨어진 거리가 B다. 근데 A만큼 떨어진 거리는 뭐겠냐 할 때 어떻게 해줘라? B 곱하기 A 플러스 B분의 A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걸. 비례식이란 건 참 좋은 식이에요. 그죠? 비례식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다. B의 값을 알아내는 게 좋은데 문제는 비례식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수학적인 일반적인 사고력 그런 것들이 조금 적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자꾸만 풀어주는 이유를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혹시라도 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선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5개, 여기가 2개인데 여기 길이가 봤더니 실제로 10이라는 거죠. 비율은 5대 2인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5대 x는 7대 10 할 수도 있지만 7번째만큼 떨어진 거리가 11일 때 5번째만큼 떨어진 거리는 뭐가 되겠냐 이렇게 좀 생각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10 곱하기 2 플러스 5분의 5번째만큼 이건 7이 될 테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을 제가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전 비례식이 편한데요? 아니요. 그래도 이렇게 자꾸 하도록 해주세요. 다 제가 가르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직각이고 직각이니까 동의각의 크기가 같아서 평행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모래시계 발견해가지고 9cm하고 15cm니까 3대 5가 되고 물론 여기 3대 5가 되고 여기까지 3대 5라고 적어주는 게 좋겠다. 요 길이 구할 때 방금 했던 방법을 사용하면 어디를 포인트로 봐라? 이 점에서 포인트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니까 8번째만큼 떨어진 거리가 15일 때 3번째만큼 떨어진 거리는 얼마냐? 그래서 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라? 15에다가 8분의 3을 곱해서 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왜 구했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높이를 알아야 되니까 밑변 16에다가 높이 구한 다음에 2분의 1 곱해서 넓이 구하는 거 우리가 잘 할 테니까 자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네 문제 풀어볼게요. 네. 뭐 12번 문제인 것 같고요. 12번 문제 그런 것 같고 조금 뭐 자기가 너무 잘하는 거다 그러면 좀 빨리 돌려서 보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포인트 여기요. 여기에서 나가는 선은 요 선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요렇게요. 그럼 요 선을 이제 지우는 거죠. 써먹었으니까. 그러고 나면 다시 옆으로 가면서 2대 1. 그럼 이제 12cm잖아요. 12cm가 2개일 때 하나만큼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다시 여기가 6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네, 6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요 선을 이제 이렇게 다시 좀 살려볼게요. 이제 그러고 나면 다시 어디를 본다? 자, 요 선을 지우고 나서 그렇죠. 얘하고 얘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은 자, 여기는 얼마예요? 12cm, 6cm 하니까 다시 뭐가 되겠냐? 요 비율을 살짝 뭐 세모로 하셔도 괜찮아요. 뭐냐 보세요. 12cm, 6cm 하니까 여기가 2개일 때 여기가 1개가 되는 이런 비율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어디를 본다? 여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2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개일 때 여기가 하나만큼의 비율을 갖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하니까 12cm에다가 6cm 더하니까는 18cm잖아요. 그 절반이니까 여기는 9가 되겠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네. 자, 얘는
제가 이제 그 가계 이등분선을 증명해 드리면서 나왔던 그림은 이쪽으로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평행선을 거서했던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해가지고 한번 소개를 했던 겁니다. 뭐냐, 일단 A, B라는 아이와 13번 문제인 것 같고요. C, 2가 서로 평행하다. 그러면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가 서로 뭐가 된다? 억각이 되겠죠, 억각, 그죠? 자, 그러고 나면 누가 또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CA와 CE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걸 알 수 있다. 이 정도고요. 닮음은 누굴 찾는 거냐? 얘하고 얘를 찾는 거죠. 평행하니까 모래시계. ABD 삼각형 누구 하고요? ABD라는 아이하고 삼각형 누가 있냐? 이 CD 이렇게 닮음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여기 길이가 뭐 A입니다. 여기 길이가 B면 아까 이등변으로 여기도 B라고 했죠. 그러고 나면 당연히 A, B하고 대응하는 데가 EC니까 AB랑 대응하는 게 EC니까 뭐 이런 각들은 억각이라는 건 잘 테니까 상관없고요,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얘 닮은 B가 A 대 B구나. A 대 B구나. 그러면 BD하고 여기도 A 대 B만큼의 대응변의 길이의 B를 갖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A, B 대 CE는 B, D 대 CD인데 길이가 같으니까 A, B 대 AC는 B, D 대 CD가 되더라 라는 걸 이런 식으로도 한번 증명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해되세요? 약간 빗반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중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4가 되겠죠. 여기도 당연히 4가 될 테고요. 여기는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좀 많이 좀 17번 문제인가요? 좀 문제 못 풀었더라고요. 뭘 말하려는 거냐? 자, 가계 이등분선. 가계 이등분선일 때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삼각형 BMA. 삼각형 BMA에서 볼 때 가계 이등분선일 때 양쪽 변의 비율, 다시 말하면 4cm, 6cm, 2대 3이잖아요. 그럴 때 밑변의 비율도 2대 3이 되더라, 이 얘기였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두겠죠. 가계 이등분선인데 4cm, 6cm니까 역시 2대 3. 그럼 밑변의 비율도 2대 3이더라, 요거죠. 하려는 말은 이렇게 삼각형 누굴 보는 거예요? MBA, 삼각형 MBA. 여기가 이제 꼭지점이 되겠죠. 여기 포인트로 볼 때 여기에서 2대 3이 성립하고 여기서 2대 3. 이렇게 양쪽의 변의 비율이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떨 때냐는 거예요. 당연히 뭐 할 때다? EF라는 아이와 AB가 평행할 때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행하다는 힌트를 평행한 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 저것들이 왜 평행하냐를 굉장히 까다롭게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구하는 방식은 닮은 B는 MF2하고 MBA가 2대 3이 아니라 2대 5라는 거 아시죠? 그죠? 2대 5. 여기 구하는 거죠. 그래서 5번째만큼 떨어진 거리가 8인데 2번째만큼 떨어진 거리는 얼마겠냐라고 해서 x를 구할 때 어떻게 해라? 8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했다. 그죠? 기억하시죠? 이 문제. 자, 이런 풀이 방법이었습니다. 자, 다음 거는 외곽의 이등분선. 자, 오늘 말했죠? 여기가 뭐라고요? 그렇죠. 분점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뭐라고 한다? 착점이라고 한다. 좀 이제 잘 쓰는 말은 아닌 거 알아요. 그래도 좀 심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그래도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어야 되니까 제가 최대한 많이 다양한 용어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분점에서부터 1번 점, 2번 점, B가 1번 점, C가 2번 점, 분점으로부터 1번 점, 2번 점까지의 비율이 착점으로부터 1번 점, 착점으로부터 2번 점까지의 비율하고 서로 같다. 이 문제였죠. 12하고 9니까 4대 3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고요. 여기가 3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는 한 개만큼의 비율을 가져서 몇 cm냐? 5cm다. 자, 요런 이제 형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죠? 괜찮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바로 이제 한 문제만 더 풀면 되니까 20번을 좀 그리면서 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발전 문제 5개 또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지금 했던 거랑 굉장히 좀 비스무리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했던 것과도 조금 굉장히 흡사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단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먼저 여기 외곽의 이등분선 볼까요? 여기 10cm고 6cm예요. 분점 1번 점, 2번 점. 자, 여기가 10, 여기가 6. 다시 말하면 10대 6이니까 5대 3이 이런 비율이 되고 여기가 두 개만큼의 비율을 갖겠다. 첫 번째로 알아가야 되는 게 이거고요. 자, 그러고 나면 내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잘라져 있죠? 이렇게 XX. 자, 여기선 누구만 봐요? 삼각형 ABC만 보면 분점으로부터 착점. 자, 이렇게 이어졌죠? 분점으로부터 1번 점, 2번 점까지의 비율이 착점으로부터 1번 점, 2번 점까지의 비율과 같다. 다시 이쪽이 5대 3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죠. 근데 실제로 여기가 5cm니까 여기는 3cm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8cm가 되고 뭐 실제로 C2의 길이는 두 개일 때 8cm니까 세 개일 때는 얼마가 되겠냐? 12cm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게 돼서 전체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 풀이였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뻔한 공식인데도 적용시키지 못하는 경우 또는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자, 지금까지 봤을 때 도형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외곽이죠. 외곽. 아, 외곽을 내가 못 본다. 그럼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기죠. 또 하나 외곽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다? 아, 그렇죠. 저기 뭐야? 그 이제 저기 이제 그 직각 삼각형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뭐 공식들, 그리고 이제 각의 이등분선 여기 나온 이제 이런 공식들, 이런 것들은 요 자체로만 물어보는 경우보다는 막 섞여서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안에서 이것들을 발견해서 풀어내는 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세 문제 풀고 해당되는 내용 봐주시면 되고요. 네. 21번 문제는 선들이 다 평행하대요. 세 세트의 평행선이 있다 그런 겁니다. 실제로 잘 풀었더라고요 보니까.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제 D2하고 BC만 보는 거죠. D2하고 BC. 아, 이쪽이 5대 4면 여기도 5대 4 아니겠냐 이렇게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DG라는 아이하고 AC 이쪽으로 평행선을 봐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면 여기가 4대 5니까 여기도 4개, 여기도 5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이렇게요. 그럼 총 이게 몇 개냐면 9개가 되겠죠, 그죠? 그 9개를 다시 요 선하고 요 선을 중심으로 보면 4대 5, 그럼 이쪽도 4대 5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차피 9개를 4대 5로 나누니까 여기가 4개면 여기는 5개가 되니까 비율적으로 동일하죠. 예, 동일하죠.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도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 여기는 몇 개겠냐? 5개에서 4개 빼고 나면 1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4대 1대 4 BG, GF, FC가 4대 1대 4의 이런 비율을 갖는다. 자, 이렇게 간단히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항상 얘기하는 일단은 그림 안에서 이런 형태의 모래시계 꼴의 닮음을 빨리빨리 찾아낸다. 이제 삼각형 AFE와 삼각형 AFE, CFB 이렇게요. 이제 AA 닮음이겠죠. 네, 그럼 닮음 몇 대 몇이야? 이거 뭐 뻔하죠. 1대 3. 그러면 여기의 비율도 1일 때 여기에 비율이 3개이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평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BC의 길이가 3개면 AT의 길이도 3개일 거 아닙니까? 그죠? 3개인데 여기가 1개를 가져갔어요. 여기는 당연히 2개가 되겠죠. 근데 이제 뭘 구해라? 여기. 근데 얘하고 누가 평행해? AC가 평행해. 삼각형 닮음 나왔죠. 이렇게. 그죠? 닮음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3. 닮음비가 몇 대 몇이라고? 2대 3. 2대 3 봤죠? 3개일 때 길이가 얼만데? 10인데 12요. 2개일 때 길이가 얼마겠냐라고 하면 여기는
8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3개일 때 거리가 10인데 2개일 때 거리가 얼마겠냐라고 생각해서 풀어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했던 내저번의 중심, 내심이 나왔지요. 내심이 나오면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각을 이등분하고 여기가 억각이 돼서 여기가 4라고 했던 거고요. 또 이렇게 연결하면 요각도 이등분이 돼서 여기가 3이니까 여기의 길이도 억각으로 3이 되더라. 아하, 그럼 닮음 몇 대 몇? 좋아요. 2대 3이죠. 닮은 비가 2개일 때 거리가 7인데 3개일 때 거리는 얼마냐? 2개일 때 거리가 여기가 포인트고요. 2개일 때 거리가 7인데 3개일 때 거리는 얼마냐? 7을 2로 나누면 2분의 7이죠. 거기다 3을 곱하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냐? 2분의 21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려워요? 조금 이제 닮은 때가 닮음을 조금 생략할 기호를 생각할 때도 있고 그죠? 뭔가 생각할 때도 있고 한데 좀 뭐 그렇게 좀 빨리 접근을 해서 푸는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문제 더 풀고 제가 몇 문제 더 풀어드릴게요. 네. 자, 또 보겠습니다. 아하, 이 문제는 일단은 먼저 뭐만 보냐면요. 각의 이등분선만 볼게요. 각의 이등분선. 이제 각의 이등분선만 보면 자, 어디가 분점이냐요? A가 분점이죠. D가 착점이에요. 그죠? 각의 이등분선일 때 양쪽 변의 비율하고 이 착점으로부터 또 양쪽 점까지의 비율 똑같다. 그래서 이게 뭐냐? 3대 1이다. 여기까지는 동의할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자, 여기가 직각이고 직각, 억각의 크기가 같죠? 그리고 여기가 막곡지각이 돼서 두 각이 동일한 이제 또 하나의 닮음을 발견하고 이게 결국 이제 모래시계 꼴이죠. 삼각형 누구하고 FCD하고요. 얘하고 삼각형 누구 EBD 이런 닮음이 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가 되냐? 아, 여기가 3대 1이면 당연히 D 여기 D, 요 D하고 FD가 역시 몇 대 몇이겠냐? 3대 1이다. 그래서 여기가 3개이고 여기가 이제 1개다.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하나의 닮음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뭐냐면 이게 좀 사실 보기가 힘든데요. 자, 이 동그라미 직각, 동그라미 직각, 동그라미 직각, 동그라미 직각, 동그라미 직각, 삼각형 ABE하고요. 얘요, 얘와 삼각형 ABE, ACF. 아, 이렇게요. 얘가 닮음이라는 걸 발견까지 했으면 굉장히 좋았겠다 그런 거죠. 닮은 비는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9cm고 3cm니까 3대 1이라는 거죠. 그죠? 3대 1. 그러면 AE하고요. AF. AE하고 AF의 비가 몇 대 몇이냐? 그게 바로 3대 1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요 여기가 1개니까 여기가 3개면 여기 2개가 있겠죠. 2개 그죠? 근데 이게 합해서 4예요 4가 2개일 때 1개가 얼마냐라고 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2개. 그래서 2대 1대 3이 그렇게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2대 1대 3이 그렇게 나왔다. 좀 각의 이등분선 한번 찾고요. 각의 이등분선도 그죠? 네, 그것도 한번 찾고 이런 요거 닮으면 또 찾고 아니 2번 찾으면 답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삼각형 닮음을 또 한 번 찾아야 되는 이제 그런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 잘하죠? 외곽의 이등분선, 외곽의 이등분선 A 분점으로부터 1번 점, 2번 점까지의 비율이 착점으로부터 1번 점, 2번 점까지의 비율과 같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얘가 10대 6, 5대 3이니까 여기도 5대 3이 되고 여기는 2가 되겠죠? 2개일 때 8cm니까 3개일 때 12cm라는 거에 동의할 텐데 다시 한번 각의 이등분선. 무슨 각의 이등분선? 요번에는 내각의 이등분선.
내각의 이등분선. 자, 12cm, 6cm, 12cm, 6cm. 그래서 여기도 2대 1이 성립한다. 그런데 여기가 직각이니까 직각 넓이 구할 수 있죠. 12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36인데 36을 총 몇 등분해서 세 등분해서 두 개만큼의 넓이를 구해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24가 됐다.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잘 보이세요? 네, 이렇게 조금 좀 반사가 있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풀이 과정 적는 거 자꾸 얘기하는데 도형에다가 진짜로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그래도 그나마 좀 예쁘게 그리려고 하는 건 여러분도 좀 보시면서 그 안에다가 예쁘게 색깔 좀 다르게 하면서 기록을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사실 가르치는 게 그렇잖아요.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그 안에 기록하라. 내가 이렇게 쓰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보면서 계속 이 안에다가 예쁘고 깔끔하게 다시 한번 보고 싶게끔 그래야지 복습할 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심화의 포인트는 복습을 통해서 그 문제를 자기가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한다. 그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죠, 그죠? 네. 그 뒤에 보면 이제 사다리꼴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넓이 구하는 거, 뭐 이제 도형 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조금만 더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행선 사이에 이제 선분비인데요. 아까 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 뭐 위에 있는 사각형하고 아래에 있는 사각형이 무슨 닮은 꼴이냐? 그건 당연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쪽이 A 대 B인데 이쪽이 무슨 닮음이어가지고 이쪽도 A 대 B다. 뭐 이건 아니죠. 그런 설명은 아니에요. 다만 평행 이동 관계에 있었다. 뭐냐? 이쪽에 있는 선을 평행한 채로 그대로 이렇게 옆으로 마치 이렇게 이동시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평행하게. 그러고 나면 어차피 길이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삼각형에서 평행할 때 이쪽이 A 대 B였으면 이쪽 비율도 A 대 B가 되고 이러면서 요 안에가 사다리꼴인 게 뭐야? 평행사변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A 대 B면 이쪽도 A 대 B가 된다. 이제 이런 논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B가 성립한다 그랬던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요 점을 중심으로 위아래 생긴 모래시계 비율은 아는데 문제는 이게 뭐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A 대 B라고 해서 이게 여기도 A 대 B가 성립하냐?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킨다고 했을 때 여기가 A 대 B면 이쪽도 A 대 B가 된다는 거 어떨 때 얘네들이 평행할 때 이건 이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이동을 해도 이쪽도 여전히 A 대 B가 성립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라도 자기가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을게 살짝 한 번씩 연습해 보면 좋겠죠. 자, 그러고 나면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사다리꼴이 있는데요. 다 평행합니다. 이런 경우에 결국은 여기 EF의 길이를 구하라 이제 그런 거예요. EF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바로 이 A, B하고 평행하게끔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리는 거예요. 얘를 평행하게끔.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평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20이니까 여기도 20이 되죠? 여기도 뭐가 돼요? 20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비율이 있다고 했죠? 이쪽이 15 대 10, 15 대 10, 3 대 2라면 이쪽도 유지가 된다. 비율이 몇 대 몇으로? 3 대 2가 된다는 건 이쪽에서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갖고 푸는데 여기의 길이 구하는 정도는 우리가 또 배웠죠. 어떻게 했어요? 다섯 번째 거리가 10인데 세 번째 거리는 얼마냐라고 해서 여기를 뭐 6으로 구한다. 그래서 이제 20에다 6을 더해서 26이다. 이렇게 구하는 게 사실은 가장 쉽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 방법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을 바로 이제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또 하나의 방법을 이제 제안하는 게 바로 그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에 보면 그래서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또 하나의 방법인데 선을 어떻게 긋냐? A하고 C를 연결하는 이런 선을 그어서 문제를 푼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는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해서 푸는 거예요. 자, 여기를 포인트로 보면 자, 다시 한번 3대 2죠. 닮은 비는 3대 5입니다. 그죠? 다섯 번째 거리가 30인데 세 번째 거리는 얼마겠냐? 30을 5로 나누면 6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세 번째 거리니까 18이 되겠다. 요 얘기고요. 여기가 포인트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2대 y가 5대 20 사실 이런 건데 여기서부터 다섯 번째 거리가 20이다. 두 번째 거리는 얼마겠냐? 8이다. 해서 26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다만 여기에 선이 하나 더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동일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8이 되고 요 사이에 있는 거리는 10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한 이 두 가지 방법을 요거죠. 평행선을 그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풀어내는 방법 하나와 이렇게 대각선을 연결해서 거리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는 그런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당연히 모두 알아야 됩니다. 네,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 된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하고 옆에 있는 뭐 제가 한 5문제 정도 더 풀어볼게요. 네, 1번은 19, 뭐 2번, 3번, 4번, 세네 문제만 더 풀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뭐냐면 사실 이제 제일 쉬운 거부터 찾아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거부터 찾아가자. 그러면 뭐 x가 쉬운 거보다는 이제 y가 더 쉽기도 하고요. z가 좀 더 쉽기도 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5대 z가 그죠? 5대 z 이게 뭐랑 똑같냐? 6대 24 6대 24 그죠? 1대 4 그래서 바로 여기가 20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잘했고요. y 한번 가볼까요? y 16대 8 이건 암산도 되네요. 16대 8 y 대 12 16대 8 다시 말하면 2배죠? 그래서 여기가 24 그죠? 6대 16 6대 16 3대 8 3대 8 그러면 여기도 3대 8 x대 24도 3대 8 그러니까 여기는 9더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 이게 비율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없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6대 8 3대 4죠. 9대 12 3대 4죠. 이런 비율들이 성립하니까 혹시라도 가운데 막 이렇게 모르는, 이게 여기 뭐야 하나도 몰라? 여기 하나도 몰라? 그런데 갑자기 여기를 동그랑 비워놓고 x를 구하라 하더라도 우린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떻게? 6대 8 한 선이니까요. 6대 8이 x 대 10이다.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까지 알아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3대 2. 그죠? 3대 2. 그럼 여기도 뭐가 돼? 3대 2가 되니까 여기는 3분의 10. 그죠? 3분의 10.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구해라? 세 번째 거리가 y예요. 다섯 번째 거리가 10이에요. 세 번째 거리가 y예요. 다섯 번째 거리가 10이에요. y는 12 곱하기 5분의 3 따라서 5분의 36이 y다. 이렇게 분수들이 많이 나와. 자, 이렇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모래시계 찾아보세요. 10cm, 6cm, 10cm, 6cm 5를 중심으로 5대 3. 그러면 5대 3, 5대 3 어디다 써라? 여기 5대 3. 포인트가 어디다? 그렇지. A점 포인트로 요렇게 본다. 여덟 번째 거리가 6이다. 다섯 번째 거리는 얼마겠냐? 요 길이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6 곱하기 8분의 5 4분의 15 맞죠? 그게 몇 개 있다? 양쪽 똑같다고 했죠? 두 개 있어서 2분의 15가 되겠다. 이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사실은요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서 이게 보통 이제 학교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이니까 잘 해둬야겠죠. 네. 자, 이 세 문제만 풀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거의 다 풀었으니까 뭐 사실 숙제가 별로 없죠. 그래서 여기 162, 163페이지 한번 풀어보시면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풀어봐라. 163페이지까지.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거기 심화 문제 뭐 그거 풀어보라고 했는데 잘 안 되면 네, 너 부담 갖지 말고 생각은 좀 많이 해오는데 뭐냐면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와라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이거 안 풀리는데? 안 풀리죠. 네, 안 풀려요. 네, 이거 괜찮아요. 안 풀리면 냅두세요. 그리고 차라리 오늘 뭐 했던 그런 문제들을 다시 좀 복습을 한다든지 그런 게 더 의미 있을 수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 안 풀린다고 너무 막 승질 내고 그러지 마세요. 나중 되면 다 잘합니다. 아까 전에 했던 문제죠. 문제도 뭐라고 그랬냐? BD의 길이가 BP의 3배다 이런 거. 또는 CA의 길이가 CQ의 3배다. 그럼 결국 하려는 말은 여기가 2개일 때 여기가 1개예요. 이렇게요. 또는 여기가 2개일 때 여기가 1개예요. 이렇게. 그거는 어떨 때만 성립을 하냐? 이런 비율이 같은 건 PQ라는 I와 BC가 평행할 때만 성립하는 비율이더라. 자, 이게 이제 뭐 평행하다는 걸 고급지게 힌트를 준 거죠. 그러고 나면 여기를 좀 연장해서 이러면 여기가 2대1일 때 어디도 이쪽도 2대1이더라. 이제 이렇게 풀라고 했고 첫 번째 여기를 X라고 부르는 게 낫겠죠? 좋아요. 자, 그러고 나면 이게 몇 cm냐? 여기가 15cm다. 자, A점을 포인트로 두 번째 거리가 X인데 세 번째 거리가 15다. X는 얼마냐? 10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어디를 Y로 할까요? 여기 똑같잖아요. 이렇게 똑같잖아. 여기를 Y라고 할까요? Y? 그럼 포인트가 B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첫 번째 거리가 Y, 세 번째 거리가 9. 이렇게요. 첫 번째 거리가 Y, 세 번째 거리가 9. 1대 3. 따라서 Y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그러면 빼니까 실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제 PQ의 거리는 10에서 3을 빼서 7.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죠. 첫 번째 누굴 봐라? 5점을 중심으로 위아래 생긴 이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보더라도 위아래 생긴 닮음을 봐라. 그럼 몇 대 몇이냐? 오케이. 1대2. 1대2. 그러면 DO가 1일 때 OB가 2니까 여기다가도 뭐라고 써라? 1대2라고 쓰는 게 문제의 시작이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를 구한다? 여기 길이 구한다고 했지요? 자, 첫 번째 거리가 X예요. 세 번째 거리가 8이에요.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3분의 8이 되겠죠. 발전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또 하나의 모래시계가 만들어졌다 했어요. 어디가요? 여기가요. 그죠? 그러면 삼각형 OPF 얘와 삼각형 OPF니까 CPB 요렇게 닮은데 닮은 비가 3분의 8대 8이잖아요. 3분의 8대 8 3분의 8대 8은 간단한 정수비에 고치면 8대 24가 돼서 1대 3 되는 거 알겠죠? 1대 3. 네, 맞아요. 그러고 나면 어디가 뭐 구하라는 게 뭐 AO, OP, PC? AO, OP, PC. 여기가 1대 3이더라. 요렇게요. 그죠? 네. 근데 봐요. 여기가 2개일 때 하나였잖아요. 2개일 때 하나. 자, 여기 보세요. 쭉 연결하는데 여기가 2대 1이면 이쪽도 2대 1이 돼야 되는 바람에 여기 4개니까 여기는 2개. 그래서 2대 1대 3. 이렇게 비율을 쪼개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요거 이거는요. 거꾸로 길이를 줬어요. 6cm, 9cm, 10번이요. 문제를 좀 거꾸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 A 대 B가 몇 대 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푸는 방식대로 풀면 된다. 이렇게 쭉. 이게 제일 쉽다고 했죠? 여기 6이라고 쓰고 여기는 3이겠죠? 그럼 여기도 6이니까 이거 평행하게 당연히 걷겠죠. 그죠? 그러고 나면 여기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그랬어요. 자, 3대 5. 3대 5 보이세요? 3대 5. 그럼 어디까지가 3이에요?
여기까지가 3이고 여기까지가 5가 돼야지 3대 5가 성립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여긴 2가 되니까 A 대 B는 간단한 정수의 비로 구하면 3대 2가 되겠다.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숙제 여기까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목요일 날 봐요. 바이바이바이.